수은 잡방과 음식 디미방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학술대회 발표문을 영문 번역서로 출간해 고 조리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국가가 주도해온 기존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총선 후보가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즉각 협상에 나서라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철도를 중앙선과 연계해 안동으로 연결하는 신공항철도 안동 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요리책이죠. 16세기와 17세기에 쓰여진 조리서, 수은 잡방과 음식 디미방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학술대회 발표문을 영문 번역서로 출간해 고조리서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보물로 지정된 수은 잡방입니다. 안동 광산김씨 예안파 설월당 종가에 가보로 내려오던 전통 조리서로 1552년에 탁청정 김유가 상편을, 그의 손자 계암 김령이 하편을 저술했습니다. 각종 술의 제조법과 김치 담그는 법, 다과와 탕류의 조리법 등이 실려 있습니다. 1670년경 당대 여중군자로 불릴 정도로 덕망이 높았던 안동 장씨 정부인 장계향이 남긴 음식 디미방입니다. 최초의 한글 음식 조리서로 각종 요리의 조리법과 술 만드는 법, 저장법과 발효법에 이르기까지 식품 과학 지식이 총망라된 조리 전서입니다. 수은 잡방은 상편과 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해서 121가지의 술 또는 음식이 수록이 돼 있고, 음식 디미방에는 음식과 술이 146가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한글 조리서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 수은 잡방은 전문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수은 잡방과 음식 디미방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고조리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대가 확실하고 또 저자가 확실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지역 당시의 한국 음식의 어떤 진면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은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은 이번 학술대회 발표문을 영문 번역서로 출간해 유네스코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등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근원과 정체성을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국가가 주도해온 기존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정과 정부,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의 완성이 그 핵심인데요.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과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도 낳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치로 앞으로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돌봄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에서 정책을 248가지를 내놨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또 선진국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북도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응급처치 편의점,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시간제 보육 지원 등에 필요한 돌보미를 2,5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이른바 영아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돌봄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 근무에 동참하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임금 보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의 돌봄 지원도 확대합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학교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을 지원합니다. 또 늘봄 학교의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늘봄센터와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교육부 정책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늘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부터 해서 새늘봄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밖에도 AI를 활용한 순환버스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119 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다양한 돌봄 강화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총선 후보가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즉각 협상에 나서라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선 후보들은 의대 입학 증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전문의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정부가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강대강 드라이브, 의사의 타협 없는 직역 이기주의 사이에서 환자들만 생명을 담보로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상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성구는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 추진, 지원, 응급의료 이송 협조, 유관기관 지원, 구민 홍보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신공항철도를 중앙선과 연계해 안동으로 연결하는 신공항철도 안동 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공항철도는 대구에서 TK 통합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로 철도가 안동까지 연결되면 안동 등 경북 북부권에서 GTX급으로 신공항에 접근하는 철도 교통망이 마련됩니다. 특히 안동에서 20분 이내로 TK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어 경북 북부와 충북 지역의 여객과 물류가 신공항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쏜다. 새까지 낳으면 영구 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 얼마 전 모 국내 기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통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결혼과 출산의 대가로 현금성 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모두 탕감해주는 방식이고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육아 부담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 한 명당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약 2억 5천만 원. 가정당 아이가 2명이 있을 때 인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원 안팎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각 지자체별 현금성 지원이 더해져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여기에 육아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아동 인구가 700만 명 선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동안 거론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구 문제만큼은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청년들이 경주에서 창업을 하면서 쇠퇴한 황호동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맛집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지역 식자재를 활용해 일본 라멘 가게를 창업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황호동 골목에 자리한 일본 라멘 가게. 점심이 조금 지났지만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일본 라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대구에서 경주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마제소바를 좋아해서 되게 여러 군데 먹어봤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 마제소바가 진짜 고소하고 뭔가 많이 안 느끼하고 맛있었어요. 보기에는 많이 빨개서 자극적일 것 같지만 그냥 부담 없이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항에서 12년 동안 일했던 김대호 청년은 지난 2020년 10월 경주에 일본 라멘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 여행에서 우연히 접한 라면 맛에 반한 청년은 라멘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일식에 관심이 깊어져 일본의 라멘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식자재를 사용하고 포항 청어로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주 참가자미를 활용한 메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참가자미가 이제 시어로 되어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과메기 재료인 청어도 있고, 경주는 또 천년 한우를 활용해서 또 소라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물이라든지 그걸 활용해 가지고. 경주시와 경주청년센터는 청년 창업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이 코로나19 등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주시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창업의 사후 관리,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경주시 청년 창업의 황금기를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유익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경주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안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기존보다 3분 일찍 출발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안심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와 마지막 열차를 제외한 나머지 열차가 기존보다 3분 일찍 출발하고 열차는 각산역에서 3분간 정차한 뒤 기존 출발 시각에 맞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양 연장 구간 신호 시스템 구축 공사로 인한 것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일부 시간대에는 승차 위치도 바뀝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역세권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80대와 화물차 100대로 승용차는 대당 최대 1,29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면 국비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영주시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영주시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동시가 다음 달부터 교통 취약지역 10개면 179개 마을 주민을 위해 운행하는 행복택시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34명의 기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배정된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와룡과 북후, 예안면 등의 행복택시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행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